이에 미인가 버스 운행에 강력 대응을 공언한 진주시가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눈치보기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제출 시기도 4월쯤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남해군이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에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남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9월 부산교통의 운행 시간 인가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9월 부산교통이 250번 시내버스를 미인가 운행하고 있다며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안,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문제 250번 시내버스는 진양호에서 신안동, 진주시청, 초전동을 경유하는 수익 노선입니다. 부산교통은 여전히 버스 6대를 투입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차 증회 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진주시의 대응입니다. 미인가 운행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실제 운행에 대해선 버스 한 대에 100만 원 정도의 유가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가 보조금을 안 주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유가 보조금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주시는 미인가 버스 운행에 따른 운송 수익금은 재정지원금에서 매월 공제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제하고 주고 있죠.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주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냥 노선을 그냥 운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주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정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행정처분의 당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넘어 버스업체의 눈치를 살피는 건 아닌지 진주시의 모순된 태도에 시민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도의회 제출 시기도 당초 이달 말에서 4월쯤으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경남도 의회 앞. 학생 인권 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학생 인권 조례의 무조건적인 철회와 의회 상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와 도의원들은 경남 학생 인권 조례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라.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조례 찬성 측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1인 시위와 함께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집중 행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대도민 서명운동과 배지, 그다음에 차량 스티커를 나눠드리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본질을 제대로 좀 알려내고 학생 인권 조례 추진에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례 추진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에서 올해로 도의회 제출 시기를 넘긴 학생 인권 조례는 2월 말 학교장 등의 의견 취합과 3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감의 조례 설명 일정, 그리고 통상 3주 정도 걸리는 법제심의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4월쯤 도의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최종안이 나오고 도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애칭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며 도민이면 누구나 도청 서부청사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남혁신도시 애칭은 오는 5월부터 활용되며 경북혁신도시는 드림밸리, 전북은 우리도시라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에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남해군은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이 남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영원한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공동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인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일동까지 5.93km 구간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MBC 경남 거가대교 통행료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차종간 요금 편차도 가장 큰 거가대교는 할인도 인색합니다. 다른 도로와 달리 유독 거가대교만 심야 할인 등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밤 11시 30분 양희엽 씨가 25톤 특장차를 몰고 거가대교로 진입합니다. 심야 운행인데도 낮 시간과 똑같이 통행료 3만 원이 찍힙니다. 요금 3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새벽 4시 또 다른 화물차도 거가대교로 진입하지만 역시 통행료 3만 원이 찍힙니다. 요금 3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대형 조선소 등의 납품 시간이 야간이거나 현행법상 대형 화물은 밤 12시 이후에만 운행해야 하는 등 화물 차주의 심야 운전은 필수. 전국을 다녀보지만 심야 할인이 안 되는 건 거가대교뿐이라고 화물 차주들은 지적합니다. 보통 보면은 다 할인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새벽에 항상 밤에 다녀요. 일부러도 그 도로비 때문에도 일부러 밤에 다니는데 여기는 와봐야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밤 9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민자도로도 시간대만 약간 다를 뿐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50%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세요. 심야 화물차들? 네, 가능하십니다. 도로공사하고 똑같습니다, 고객님. 게다가 출퇴근하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할인해주면서 이용률을 높입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할인이 없습니다. 밤 심야 할인이나 이런 것도 네, 따로 그런 없고요? 건 아직 없어요. 네네. 출퇴근도 네네. 따로 없고요? 네네. 정부가 화물 교통량을 분산해서 고속도로 이용 효율과 물류 경쟁력을 높이려고 지난 2000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한 심야 할인 제도로 지난 2017년까지 약 3억 대의 화물차가 8,600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만 388만 대가 61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가대교를 오가는 화물차들만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군의 해난구조특수부대인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인데요. SSU 대원들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바지만 입은 채 얼음장 같은 겨울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더니 힘차게 군가를 부릅니다. 바다의 119로 불리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근력 강화 운동인 SSU 특수체조를 시작으로 8km를 달리며 먼저 몸을 달굽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다의 냉기가 온몸으로 파고들면서 피부는 금세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손과 발이 젖어질 것 같은 추위를 느꼈지만 저희 동료 친해 전투사들과 함께 이제 냉해를 극복하면서 그런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곳 창원 진해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추위도 SSU 대원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SSU 대원들은 해마다 가장 추운 1월에 추위 극복 훈련에 들어갑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작전을 펼치는 항공구조훈련을 비롯해 맨몸 수영과 고무보트 페달링 훈련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심해 잠수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배양에 있습니다. 올해도 SSU 대원들은 매서운 겨울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최강의 해난구조대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임금질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천시 보령동 대경 파미르 102동 주민 43만 7천 원, 사천시 보령동 7통 주민 33만 원, 사천시 보령동 대경 파미르 106동 주민 31만 3천 원, 사천시 보령동 용강 현대아파트 104동 주민 29만 5천 원,
사천시 보령동 대경 파미르 백사동 주민 25만 3천 원, 사천시 보령동 32통 주민 21만 5천 원, 함양군 함양읍 생활개선회원 20만 원, 사천시 보령동 12통 주민 15만 원, 사천시 보령동 한들 경로당 회원 15만 원, 사천시 보령동 대경 파미르 경로당 회원 10만 원, 사천시 보령동 주민 이명택, 함양군 함양읍 신기노모당 회원, 함양군 함양읍 대병마을 주민, 함양군 함양읍 대병노모당 회원, 함양군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오늘 산청군에서 연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 시군 선관위별로 개최합니다.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후보 등록 요건과 선거운동 방식, 돈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내에선 172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습니다. 진주 옥봉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늘 옥봉동 샛들마을 커뮤니센터에 로컬푸드 식당인 옥봉루를 개장했습니다. 옥봉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옥봉루는 진주 지역 제1호 로컬푸드 식당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며 운영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됩니다. 진주시는 옥봉루 운영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